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류인사이트 허부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뿐만 아닙니다. 당분간은 이제 이런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냐, 지금 내가 마시는 이 술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며칠 전에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쇼폼 이렇게 올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양 소주가 나오더라고요. 그 선양 소주라고 있는데, 선양 기업에서 만드는 우리나라 소주예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기업인데, 저는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회장님이 직접 이제 쇼폼으로 홍보도 하시고 재밌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선한 기업이구나, 그런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크리에이터가 그 선양소주에 대한 걸 올리면서 비교로 이제 오비 맥주를 올렸더라고요. 올리면서 막 이렇게 까더라고요. 흔히 깐다고 하잖아요. 까는데 팩트를 기반으로 깠으면 괜찮은데, 전혀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가 아니야. 그냥 막 까. 사실도 아니야. 좀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막 오비를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중간의 입장인데, 저는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수입사들과 제조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있는 입장인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기반으로 어떠한 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 술은 이렇더라, 이런 거야, 이렇다고 하더라 하면서 술자리나 어떤 모임에 있을 때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재밌게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뤄보자.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를 제가 생각하게 된 거고, 오늘 첫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첫 시간에는 조금 큰 브랜드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맥주라고 하죠. 1위입니다. 1위. 카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카스 어느 회사입니까? 오비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비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바로 기린맥주 어디 거예요? 일본 거죠. 얘네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전에 뭐였습니까? 조선이었잖아요. 그죠? 조선일 때 조선에다가 쇼와 기린맥주, 이렇게 정확하게 쇼와 기린맥주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 이 쇼와 기린맥주가 정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1948년 그때 두산 아시죠? 지금의 두산그룹의 초대 회장 박두병 초대 회장님이 이 쇼와 기린맥주의 관리인으로 들어오게 되세요. 그러면서 동양맥주, 그러니까 오리엔탈 브루어리, 줄여서 오비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세요. 그러면서 오비 맥주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오비 맥주가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1위예요. 계속 1위. 대단하죠? 근데 영원한 1위는 없다.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 19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40 중반 이상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두산전자였어요. 두산전자가 페놀 탱크라고 있어요. 이 페놀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오염 물질이거든요. 이게 페놀 탱크에서 파이프 손상으로 인해서 그 경상, 경북 막 이렇게 그쪽에 있는 강 있죠. 낙동강. 아시죠? 낙동강. 거기에 약 30톤. 대단하죠? 3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 30톤의 페놀 원액, 그 원액이 상류로 흘러 들어갔어요. 쭉 이렇게. 이것 때문에 대구 그리고 영남 지방 있죠. 이쪽 수돗물 전체가 오염됐습니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지금은 막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정부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인식이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막 인식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피해가 커진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수돗물 자체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그죠?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아, 이거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맛이 써요. 왜냐하면 그 맛을 느끼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저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막 애들하고, 남자애들은 축구하고 여자애들은 막 줄넘기 하고 놀다가 뭐 고무줄도 하고요, 그죠? 목마르면 막 뛰어가서 수도가에서 물 먹고 그걸로 장난치고, 집에서는 수돗물로 밥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맛이 이상한 거야. 냄새도 나. 그 신고했어. 아, 이거 냄새나고 이상해요. 아, 뭔 냄새야 이거. 그랬는데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왜 그러지? 그 소독이 잘못됐나? 하고 염소를 다량으로 투입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페놀이라는 게요, 제가 뭐 화학과나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저도 아예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페놀이라는 거는 염소하고 반응하면 더 심한 독성 물질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염소가 들어가서 악취 나고 쓴맛 나고 사람한테 인체에 굉장히 유해했었는데, 이게 염소가 반응을 하니까 더 심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991년 4월 22일입니다. 페놀 탱크에 이음새가 있는데 거기가 또 샌 거예요. 그러면서 1.3톤이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것도 문제인데, 분명히 두산 쪽에다가 정부에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무리하게 재가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뭐냐, 아니 대기업이 환경 정화시설 가동하지도 않냐, 이거 뭐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환경처 장관, 차관 다 경질하고요, 두산그룹 관계자들은 막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럼 국민들은 어떤 벌을 내릴 수 있어요? 기업한테. 뻔하죠. 불매운동 했습니다. 불매운동. 그래서 오비 맥주 불매운동 하고요. 그 당시에 두산이 코카콜라를 유통했거든요. 코카콜라. 그 다음에 뭐 두산 우유 이런 거 다 불매운동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산 측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였으면은 사전조사 철저히 하고, 대기업이니까요. 그랬으면은 유출이 되더라도 사전에 막든 아니면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임산부들은 뭐 유산되면 어떡해요? 뭐 기형아가 출산되면 어떡해요? 그런 공포와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 사례가 막 접수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국민들 분노하고 난리 났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불매운동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1위가 있으면 당연히 2위와 3위가 있었겠죠. 그럼 2위는 누구냐? 바로 지금의 하이트 진로. 하이트를 출시해서 하이트가 1위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지키던 1위 자리를 오비 맥주는 뺏기게 되는 거고요. 그게 1996년입니다. 하이트가 1위 자리를 뺏어버리죠. 그런데 1998년에 뭐가 터집니까?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터져요. 그러면서 두산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 오비 맥주를 해외 기업에 매각해버립니다. 어디냐? 지금의 AB인베브라는 맥주 회사에 100% 지분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AB인베브라는 회사는 벨기에에 있는 회사인데요. 맥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진짜 한 400개, 500개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말하면 다 아는 거 알려드릴게요. 뭐 호가든, 그 다음에 코로나 있고, 스텔라, 버드와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AB인베브의 자회사가 바로 오비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 자회사에서 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카스가요, 원래 1994년, 그러니까 오비가 하이트한테 1위 자리를 뺏기기 2년 전이죠. 그죠? 그때 1994년에
진로 쿠어스 맥주 회사의 브랜드였습니다. 이거 진로 쿠어스 맥주 하면 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이상인 분들은 맞아 그런 거 있었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인물들은 알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진로 그룹하고요, 미국의 쿠어스 맥주라는 회사하고 같이 만든 브랜드가 바로 카스예요. 그래서 94년에 출시가 돼서 1990년 중반에는요, 하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오비 맥주, 그 다음에 카스, 이렇게 세 브랜드가 3파전이었어요. 3파전. 근데 카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MZ들의 맥주인 거죠. MZ들의 맥주.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카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카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카스가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이 거의 49%, 50% 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의 40, 5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만큼 그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진로 쿠어스 맥주도 경영난이 옵니다. 힘들어진 거예요. 이때 오비 맥주가 오케이, 이거는 오히려 기회야 하고 카스 브랜드를 인수해 버립니다. 그게 1999년이에요. 외환위기 바로 그 다음에죠. 99년. 그때 인수해 버렸는데, 그래서 주식회사 카스 맥주로 99년에 출범하게 됐는데, 또 2년 후에 2001년도에 오비 맥주에 완전히 이제 합병 인수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가 아는 오비 맥주의 카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스는 원래 진로 쿠어스 맥주의 브랜드였는데 이게 나중에 경영난으로 오비가 인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오비 맥주는 1991년에 페놀 사건, 낙동강 유출 사건 이후에 해외 AB인베브라는 회사에 지분 100%로 매각을 했고, 그죠? 매각이 됐고, 시장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1위였는데 갖고 와야지. 그래서 카스를 인수하게 됐고요. 기회가 생겼어.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오비 맥주는. 그래서 언제 다시 1위를 탈환했냐? 바로 2011년도에 하이트를 제치고 1위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또다시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마시고 있는 맥주 카스입니다. 카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카스라는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가 맞아요. 예. 그런데 오비 맥주는 벨기에에다가 이제 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아기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외국에서 이제 외국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다. 카스는 우리나라 아기인데 부모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카스는 그렇습니다. 카스는 이제 그렇게 태어났고, 오비도 그렇게 태어났고,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오비 맥주는 사실 자회사기 때문에 벨기에, 그거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회사잖아요. 거기서 직접 수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조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드와이저, 호가든, 스텔라, 코로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분을 AB인베브가 100%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형식으로 사실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카스를 그만큼 많이 마실수록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국민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마셔갔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AB인베브가 카스를 인수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배당금이 높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카스는 우리나라 브랜드는 맞습니다. 오비는 아니고. 요게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정보를 좀, 카스에 대한 정보는 드린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오비 맥주 말고 하이트 진로 중에서 일단은 맥주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소주까지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오늘도 사실 내용을 좀 많이 줄인 거고요. 핵심 내용만 다뤄봤습니다. 뭐 오비의 탄생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오비가 카스 제로나 아니면 다른 것들 해서 이제 카스 자체도 이제 외국으로, 왜냐하면 본사가 워낙 큰 회사니까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많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술자리나 모임이 있으면 혹시나 이제 뭐 카스나 뭐 오비 맥주 한잔 하게 되시면 그런 얘기 나누시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근데 카스는 원래 우리나라 브랜드야. 근데 오비 맥주는 벨기에에, 꼭 AB 인베브 회사를 모르시더라도 벨기에에 있는 회사가 본 회사라고 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참 재밌는 대화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하이트 진로 맥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주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대박 났어요.